근데 당신은 여기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상대는 그냥 빨리 대화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한 번은 수강생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무작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는 그냥 빨리 대화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분한테 상대의 관심사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잘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려줬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잘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알려드릴게요. 유럽의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열렸는데 어떤 한 보이스카우트 단체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던 소년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단원이 경비를 못 내서 그 경비를 대줄 사업가를 보이스카우트 담당자가 대신 찾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한 사업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사업가를 만나기 전에 우연한 계기로 그 사업가가 얼마 전에 결제가 끝난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기념으로 이제 액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그 사업가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당신의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보고 싶습니다. 100만 달러짜리를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신다면 제가 소년 단원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는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고 아주 신나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업가가 담당자한테 근데 당신은 여기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담당자가 자신의 한 소년 단원이 유럽에서 열리는 보이스카우트 행사에 가고 싶은데 경비를 대줄 사람이 없어서 좀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업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소년의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년 단원 5명의 경비도 추가해서 추가적으로 1,000달러까지 더 쥐어주고 유럽에 7주 동안 머물다 오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심지어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유럽 지점장한테 연락을 해서 뒷바라지를 좀 잘 제대로 해주라, 이렇게까지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제가 전달해주고 싶었던 교훈은 상대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적절히 할 수 있다면 상대는 신이 나서 그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정 중에 상대의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점점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을 해도 더 쉽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업가가 보이스카우트 담당자라서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려 보자면 뉴욕시에 있는 어떤 한 빵 도매업자가 자신의 빵을 한 호텔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 지배인을 4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4년 동안 그 호텔에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지배인을 찾아가서 계속 설득했는데도 지배인이 관심조차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빵 도매업자가 선택했던 방법이 지배인의 관심사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한 끝에 빵 도매업자는 지배인이 호텔 종업원 모임에 이제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찾아가서 지배인한테 이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30분 동안 줄줄 얘기해 주는데 그 목소리가 막 흥분을 하고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심취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빵 도매업자는 자신의 빵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돌아왔는데 며칠 뒤 그 호텔 관리자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빵 샘플이랑 견적이랑 빨리 들고 오라, 이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배인이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배인이 당신한테 완전히 흠뻑 빠졌더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이나 찾아가서 안 됐던 것을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잘 던져주고 얘기를 잘 들어줬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한테 엄청 호감을 얻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관심사를 찾지 않고 그냥 계속 찾아가기만 했다면 4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었겠죠.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상대에게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그걸 찾는 노력을 하고 그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적절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잘 그 내용을 관심 있게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얘기만 잘 들어주면 여러분들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매우 낮아지면서 그 뒤에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했을 때 훨씬 더 잘 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당하지 말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연습한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더 큰 발전 이뤄 나가십시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